그래서 그걸 알면 뭐 어쩌자는 건데? 나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난 사생활도 없어?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사생활을 찾냐 했더니 그래. 부부면 서로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묻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독서 모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결국 제 입으로 카페에서 둘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던 것도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그리고 호텔 영수증도 다 봤다고 하니 남편은 눈을 부릅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성순이 내 첫사랑이었어.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지만 이 여자 없으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었고 평생 잊지 못했어.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애들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말에 애들도 이제는 다 컸으니 이해할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만둬야지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60대 노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오다가 한 모임에서 대학 동창과 재회하면서 행동에 변화가 생긴 남편과 갈등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정현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이분은 어쩌다가 이런 비극을 겪게 된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이 된 정현미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황혼기에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서입니다. 은퇴한 남편의 독서 모임이 우리 부부의 40년 세월을 무너뜨릴 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요? 나 독서 모임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어때?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늘 하던 것처럼 책을 보고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욱 조용해진 남편이 먼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독서 모임? 마침 잘 됐네요. 맨날 집에서 책만 보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요. 남편이 원래도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보는 것 같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은퇴 후에 남편을 위해 이것저것 꺼내봤지만 대부분 시작도 전에 흐지부지 되곤 했으니까요. 노인정에 가보라고 했더니 아직 이르다 하고 수영장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동네 게이트볼 모임은 시끄럽다고 했었죠. 남편은 근처 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회사 후배가 그런 모임도 있으니 한번 참석해보라며 추천해줬다고 했죠. 장을 보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독서 모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더군요. 오랜만에 이렇게 진지하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새삼 낯설었습니다. 여보, 나 독서 모임 다녀올게. 이번 책은 대만 작가 소설인데 내가 잘할 수 있으려나? 처음으로 독서 모임에 나가는 날, 남편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안 입던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구두도 닦고 마치 첫 출근을 앞둔 신입사원 같았죠. 행커칩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남편의 옷차림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결국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으로 바꿔 입었지만 여전히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남편이 이렇게 기대에 차 있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40년 세월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저 남편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독서 모임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어디를 가도 시큰둥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이 그날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에 한껏 웃음기가 서려 있었죠. 오늘 모임 어땠어요? 제가 물어보자 남편은 활짝 웃으며 신나게 대답했어요. 평소처럼 괜찮았어. 그냥 그랬어. 정도로 끝날 대화가 그날은 아니었죠. 여보, 오늘 모임이 정말 좋았어. 다들 책을 정말 깊이 읽더라. 처음 가는 모임이라 걱정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책을 3번이나 정독하고 간 덕분인지 자기 얘기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고 색다른 해석이라고 칭찬해줬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모임의 분위기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활짝 웃는 얼굴로 들려줬어요. 35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이었죠. 뭐든 철저하게 준비하고 빈틈없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독서 모임에서 대학 때 문학 동아리를 같이 했던 동창도 만났어.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더라.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다니 반가웠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 모임에 더 잘 적응하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은 독서 모임을 다녀올 때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하루 종일이라도 제가 말 붙이지 않으면 먼저 말을 하는 법 없던 남편이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오늘은 책을 읽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책에서 이 부분을 짚어 주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길래 깜짝 놀랐지 뭐야. 남편은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은퇴 후 무기력해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그때만 해도 기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들이었죠. 남편의 웃음소리, 목소리가 처음보다 더 생기가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게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줄었어요. 남편의 변화에 제 마음속에 왜인지 낯선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일상에서 예전 같지 않은 낯선 부분들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우선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집에서 편한 옷들만 찾던 사람인데 새로운 옷은 없냐며 찾기 시작했죠. 전에 없던 옷 투정에 이상해하며 옷을 사다 줬더니 몇 번 입는 듯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옷을 사 입기 시작했어요. 평생 제가 사다 준 옷만 입을 줄 알았지. 자기 손으로 옷 한 번 사서 입어본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이 셔츠 괜찮아 보여.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이렇게 옷에 신경 쓰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머리도 이리저리 만지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고 귀찮다며 스킨 하나만 바르던 양반이 제 크림까지 얼굴에 바르고 있더군요. 거기에 예쁜 할머니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농담처럼 건넨 말에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정색하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날도 많아졌어요. 원래도 책을 좋아했지만 시험 공부를 하듯 책을 읽고 식사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죠. 모임을 평소 성격처럼 꼼꼼하게 준비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 과한 모습에 의아하기도 했죠. 주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간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요. 책을 읽으러 가는 건데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군요. 카페에서 비정기 모임을 한다네.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평소엔 집 근처 마트 가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카페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점차 휴대폰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다음에 읽을 책 정보도 공유하고 모임 회원들과 책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고 하더군요. 휴대폰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남편은 책을 내려놓고 바로 확인했어요. 전에는 연락이 오면 귀찮아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메시지가 오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장도 하고 그러다 메시지를 읽고 활짝 웃기까지 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거 간 좀 봐줘요. 당신 입맛 없는 것 같아. 당신 좋아하는 청국장 끓였는데. 아침부터 또 청국장이야? 당신은 그런 거 말고 샐러드 같은 거 못 만들어? 40년간 한 번도 반찬 투정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웠어요. 늘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다며 좋아하던 사람인데 남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휴대폰을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쩌다 TV 보면서 요즘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얘기를 꺼내려 하며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런 애들한테 빠져 사는 거야? 좀 교양 있게 클래식 같은 거 들으면 안 돼. 애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 전에는 그냥 듣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만 하면 트집을 잡더라고요.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질 거였다면 차라리 답답해도 말이 없던 때가 나았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게 됐어요. 저는 밤이면 꿈나라로 떠나던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던 밤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울리자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서재로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더군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 밤마다 그랬어요. 남들 모두 잘 시간에도 계속 울리는 메시지 소리.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고 서재를 다녀왔죠. 여보, 이렇게 늦게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당신 안 잤어? 이 시간이면 항상 골아 떨어지던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깜짝 놀란 듯한 남편의 반응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책 읽다가 생각난 거 있으면 다들 단체방에 올리는 거야. 당신은 자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김없이 울리는 휴대폰 메시지 소리에 남편은 서재로 갔죠. 물 한 잔 마실까 싶어 주방으로 가던 길에 남편이 서재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말이야. 그 고전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책 구절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에 그러려니 하고 주방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문득 멈춰졌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책 구절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아니, 일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도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집안 소개로 선보고 만나 두 집안 어르신의 주도로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었죠. 남편은 젠틀했지만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았어요. 저와 선보기 전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다고 들었지만 저렇게 수줍음 많은 남자가 연애는 어떻게 했을까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남편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남편의 행동들이 새삼 불안하게 다가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다음날 남편이 도서관에 가고 난 뒤 서재를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책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낙서처럼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남편의 각진 글씨 사이로 유독 깔끔하게 적힌 다른 사람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이 부분 정말 좋았지. 너의 해석이 내 마음을 울렸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순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성순. 이름을 입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어 봤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한참을 생각하다 문득 남편이 아끼던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그다지 특별할 건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였지만 남편이 책 내용이 좋다며 결혼 후에도 몇 년을 아끼며 보던 책이었죠. 그 책의 안쪽에 남편이 책을 빌려준 동창 이름이 성순이었다는 게 끝내 생각이 났습니다. 책상 위에 책들을 살피니 곳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메모들. 단순한 책 내용을 넘어선 핑크빛의 기류가 넘실거리는 뭔가가 거기 있었어요.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책장을 넘기게 됐죠.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로 보이는 젊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과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예쁜 여학생이 있더군요. 세상에 둘밖에 없는 듯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문학의 밤, 동식과 성순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도서관에 간다고 신이 나서 나갈 때마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을 뒤따라가 볼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짓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결국 저도 모르게 택시를 타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카페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창가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잠시 후 한 여자가 그 앞에 앉았어요. 우아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은은한 화장. 40년 전 사진 속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처럼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달콤한 행동과 사랑스러운 눈빛. 남편이 그런 행동과 눈빛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남편이 그렇게 옷에 신경 쓰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도 신경 쓰고 나갔는지.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왜 제 옷차림이나 말투가 촌스럽다고, 교양 없다고 했는지. 카페를 나와 근처 도서관 산책로를 거니는 둘의 모습은 제가 저 남자의 아내만 아니라면 저도 저 부부 참 다정하고 예쁘네 할 정도로 둘은 잘 어울렸습니다. 도서관 벤치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저물 때까지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에 작은 단서라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그의 가방, 책, 심지어는 쓰레기통까지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성순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너랑 함께한 시간은 잊지 못할 거야. 너도 행복했어. 그 메시지에 남편은 이렇게 답장을 남겼더군요. 나도 너랑 함께라면 언제든 좋아. 이게 현실일 리 없다는 생각에,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몇 개와 다정한 사진들을 찍은 뒤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가방 안쪽에서 호텔 영수증도 찾았어요. 접혀있던 영수증을 펴보니 호텔 이름과 함께 룸서비스 내역이 적혀 있었죠. 날짜는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던 메시지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동안 저는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절 두고 또 도서관에 간다던 남편이 입고 가려던 셔츠가 빨래통에 있는 걸 발견하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 여자 얼마나 됐어요? 방문을 열던 남편의 손이 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뒤돌아선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 당황하는 표정은 처음 봤어요. 성순 씨요.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며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서재에서 메모랑 사진 봤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니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냥 같은 독서 모임 멤버야. 당신 첫사랑인 거 다 안다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획 들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굳게 닫혀 있던 남편의 입은 비수 같은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뭐 어쩌자는 건데? 나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난 사생활도 없어?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사생활을 찾냐 했더니 그래.
부부면 서로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묻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독서 모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결국 제 입으로 카페에서 둘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던 것도,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그리고 호텔 영수증도 다 봤다고 하니 남편은 눈을 부릅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성순이 내 첫사랑이었어.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지만 이 여자 없으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었고 평생 잊지 못했어. 그렇지만 나 정말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일만 죽어라 하면서 평생 그렇게 가족 위해서 살았잖아.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이 언제 내 감정을 들여다봐 주기는 했어?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니까. 당신 뭐라 했어? 글 써가지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겠냐면서 사람이 어떻게 다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냐고 했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그냥 감정 없는 기계처럼 돈 벌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잖아. 나도 성순이 다시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았지.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이제야 그런 느낌을 느껴본다고. 애들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말에 애들도 이제는 다 컸으니 이해할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만둬야지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셔츠를 찾아 입으며 도서관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 와서 정말 왜 이래요? 애들은? 그리고 손주들은 어쩌라고? 그 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4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게 다 그런 건가요? 40년이라는 세월도 지우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 남편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꺼졌던 불씨가 뒤늦게 부는 바람에 불이 붙은 걸까요? 이제 와서 되살아난 그 마음이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이 가정보다도 더 큰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래 생각해봤어.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 이대로는 더 못 살겠어. 더 이상 내 감정을 누르고 싶지도 내 감정에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도 않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는 나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는 그 사람뿐이야. 4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더라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제 귀와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어. 당신을 속이면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말을 마치는 남편의 눈빛이 그렇게 단단할 줄, 아니 그렇게 뻔뻔할 줄 몰랐어요. 4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남편은 이제 없었죠. 그저 첫사랑 앞에서 설레는 남자로 돌아가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다음 날 오후에야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요? 그냥 며칠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간 남편. 문소리가 울리던 그 순간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차갑게 식어 내려가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차려놓은 식탁은 이제 고요한 텅 빈 자리가 되었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더군요. 상담 마지막에 변호사가 제게 물었죠. 이혼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단어를 실제로 듣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으니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니, 생각 못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제가 정말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마음속에서 그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간신히 붙잡고 큰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저히 혼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엄마, 설마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인 건지 침착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의 목소리엔 당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하던 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건지, 아니면 부모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던 건지. 엄마, 그래도 이혼을 성급히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 내 생각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건 혼란만 주고 성급한 결정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 일인데 조금은 이성을 내려놓고 엄마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도 들더군요. 다음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한테 얘기 들었다면서 얼마나 놀랐냐며 제 엄마를 달래주더군요. 딸의 말에 그제야 참았던 감정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딸에게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나니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히 제 얘기를 들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엄마, 힘들겠지만 난 엄마의 선택을 지지할게.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난 엄마 편이야. 그 말에 딸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과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모습만을 보여줘야지 다짐하며 살았는데, 평생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니 보여줄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모습을 자식들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엄마, 남들 시선, 자식들 걱정,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엄마 자신을 위해 결정해. 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달빛이 서서히 옅어지고 새벽이 밝아오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뭘까? 딸아이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동안 전 늘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자식들을 돌보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봤나 싶었죠.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온전히 제게 있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40년을 빈 껍데기를 안고 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가 문득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빈 껍데기인 채로 살았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우리는 서로에게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마시는 식은 커피처럼 우리 사이도 이미 차가워진 지 오래였나 봐요. 누군가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남편의 얼굴을 보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고, 저도 더 이상 거짓된 행복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쯤 마음을 정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진행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더군요.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늘 단정하게 매던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도 닦지 않은 채였고, 멀리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서툰 모습, 결혼식 날의 설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40년 동안 나만 행복했었나 봐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당신 마음 제대로 봐주지 못하고 나만 행복했던 것 같아 미안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4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끝이 나다니.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그동안 나도 행복했었어. 내가 너무 미안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어깨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따스한 햇빛은 스며들어 그래서인지 앞으로 혼자 보낼 시간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집이 아닌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현관문을 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남편이 이 문을 열며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했던 그 말이요. 거실에 놓인 결혼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사진도 치워야겠지.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대로 두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행복했던 그 순간을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큰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 있더군요. 뒤이어 아들도 퇴근하자마자 곧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큰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손주들은 평소처럼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수한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 우리 손주들 얼굴 보니까 날아갈 것 같네. 아들은 말없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었어요. 아버지를 닮아 말은 없지만 마음 따뜻한 아이였죠.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손주들이 제잘 때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죠. 남편은 떠났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여기 있구나.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도 엄마, 우리가 자주 들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손주들은 할머니 방에서 자겠다며 때를 썼어요.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벌써 3달이 지났네요.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동네 산책을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숨이 차서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이제는 2바퀴도 거뜬하네요. 얼마 전부터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따라줘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게 낙이에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이 아직도 남편 얘기를 물어보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파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죠. 이제는 제가 저답게 살아가려고요. 아들이 들렀다가 제 모습을 보더니 운동하니 피부가 좋아지고 몸매도 달라졌다며 엄지척을 해주더군요. 처음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주말엔 등산도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죠. 엄마,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도 시작한대요. 우리 같이 다녀볼까요? 딸의 제안으로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요. 그 사람이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전 남편은 그토록 바라던 첫사랑과 함께 살고 있지만 40년의 공백에서 비롯된 성격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요. 게다가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자식들과 소원해진 관계가 주는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후련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하네요. 이번 달 말에는 아들과 딸,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졌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고 밝아졌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음기가 돌아왔죠.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문화센터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인생은 60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4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저희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요.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이제 천천히 가지만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이유로 황혼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혼자가 된 삶이 두려워 주저하시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어떤 게 정말 자신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